사회개혁을 제시한 실학자들의 주장과 개혁을 원하는 새로운 종교, 동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발생한 사회 문제에 대한 실학자들의 개혁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조선 후기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농민들의 대부분은 자기 땅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은 양반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추수 때가 되면 땅을 빌린 대가로 양반에게 곡식을 바치고 나라에 세금도 내야 해서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정조 이후부터 세도 정치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도 정치란 왕의 친척이나 특정한 신하가 나라의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높은 관직에 앉혀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거나 돈을 받고 좋은 관직을 팔기도 하였죠. 이렇게 벼슬을 사서 관리가 된 사람들은 백성들의 생활을 보살피기는커녕 오히려 탐관오리가 되어 부정부패를 일삼았는데요. 조선은 양반에게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욕심에 눈이 먼 관리들은 가난한 농민들에게 원래 내야 할 양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자신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농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결국 농민들은 나라의 조세 제도를 고쳐달라는 요구를 하며 봉기하게 되었답니다. 이 조선 후기 발생한 사회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세금제도 있었습니다. 토지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세금을 줄여야 된다는 계획안을 실학자들이 내놓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세금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되니까 도망을 가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이 세금 제도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관리를 선발해야 되는데 이 조선시대 관리는 대부분 무엇에 의해서 선발된다고 했냐면 과거제도에 의해서 선발이 됐는데 조선 초기만 해도 이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관리들이 많았는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 부패한 관리들이 많았습니다. 도청에 다녀오죠. 영상이 좀 깨지네요. 옆엔 내가 조창진의 가치를 그리 부러워하던데 어찌 알고 이리 감동을 주시는가? 시집을 가지 않은 계집의 머리카락으로만 만든 것입니다. 주위를 두른 장식은 모두 청나라에서 수입한 신기한 것들입니다. 허나 여인들의 사치가 극에 달았다 하여 임금께서 국법으로 금지시킨 것이 가채 아닌가? 해서 더욱 신기해진 조선 팔도의 하나뿐인 가치입니다. 저자의 값을 물으시면 능히 북촌 기어집 서너채는 나왔죠. 이게 그 정도인가? 하기사 자네가 귀하다는 건데 여부가 있겠는가마는. 사모님께 희귀한 구경이나 시켜드리시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거 적절한 단어일세. 알맞은 단어일세. 이 구경까지 금지시킨 것은 아니지 않은가? 자네는 여전히 늘 장사가 재미지고. 이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여러 사람들이 뒤를 봐준다고 하죠. 편의를 봐주는 부정부패가 아주 만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목민심서라는 책을 통해서 관리들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이 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관리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적은 목민심서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실학자들은 토지 소유에 관해서 개혁안을 냈는데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갖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 있는데요. 유영원 선생님과 이익 선생님입니다. 유영원 선생님은 농사 짓는 사람에게만 토지를 주어야 된다고 했고요. 또 이익 선생님은
백성에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주고 그 땅을 함부로 팔거나 사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토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상공업을 장려를 통해서 우리가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한 실학자들도 있었는데요. 상공업을 발전시켜가지고 국가를 부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박제가와 박지원이 있습니다. 쌤이 근데 이 상공업을 강조한 사람들은 대부분 청나라에 한 번쯤 다녀본 사람이에요. 박제가 같은 경우는 청과 무역을 많이 해가지고 상공업을 발달시켜야 된다. 박지원은 청나라의 선진무 업무를 받아들이고 양반도 상업에 종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혁안에 대해서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 오도록 합니다. 자, 동학이라는 게 발생해요. 동학이라는 건 서학이 우리의 것을 해치고 사회를 위태롭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만으로는 개혁과 변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학은 최재훈은 서학에 맞선다는 의미에서 동학을 창시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종교 동학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서학의 장점을 받아들였으며 전통적인 민간신앙, 유교, 불교 등 모든 종교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 종교만의 장점만 가져온 거죠. 동학의 중심 사상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인내천 사상, 그 다음에 인내천 사상이 뭐냐면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은 모두 같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평등한 세상. 뭐 관련이 있겠죠? 신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후천개벽 사상입니다. 후천개벽 사상. 백성들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이 곧 온다라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사상을 바탕으로 사람들한테 아주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학을 믿었던 사람들의 신분은 대부분 집안이 기울어진 양반이나 농민들이 많았어요. 또 왜 농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냐면 현실 생활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 내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종교의 의미가 컸고 특히 후천개벽 사상 때문에 백성들이 큰 호응을 얻습니다. 신분이 없어져야 된다는 사실은 사학과 동일했지만 후천개벽 사상 그리고 이미 사학은 금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학이 금지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제사를 금지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제사를 금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 양반들이라던가 지배계층이 아주 사학에 대해서 반감이 심했는데 반면에 동학은 제사를 허용했기 때문에 사학에 비해서 기울어진 양반들이나 농민들도 많이 믿게 된 게 바로 동학입니다. 최시영이 양반과 농민들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평등하며 차별이 없으니 신분제도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이 마음대로 귀하고 천함을 나누는 것은 하늘을 거스르는 일이다. 신분제도를 반대했다는 사실이 여기에 딱 드러나 있습니다. 자, 최재우가 동학의 교리를 알리기 위해 한글로 짓고 최시영이 펴낸 가사집이 바로 이 용담유사나무. 용담유사는 1866년에서 63년에 걸쳐 최재우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글로 만들어졌고 가사 형식을 빌려서 가사 우리가 노래하는 그 가사 있죠. 그래서 표현을 해가지고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근데 나라에서는 동학을 금지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사학과 같이 마음을 어지럽힌다. 인내천 사상은 쓰면 뭐가 관련이 있다 했지? 신분제도 반대와 관련이 있어요. 후천개벽 사상은 뭐 하는 거야? 새로운 나라가 온다는 뜻이에요. 즉 왕을 없애야 된다. 나라에 도전하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바탕 위에 세워진 사회 질서와 신분 제도를 무너뜨릴 위험성이 컸기 때문에 나라에선 동학을 금지하게 됩니다. 동학의 전파 과정을 보면은요. 최재훈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속였다는 제목으로 처형됩니다. 그 다음에 2대 교주가 있는데 이 최시영은 숨어 다니면서 동학을 전파해요. 그래가지고 경상도에서 시작된 동학이 전라도하고 충청도까지 퍼집니다. 나중에 30년 뒤에는 동학 농민운동으로 되살아나게 되죠. 자, 천주교하고 동학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주장했어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니까 당연히 신분제도 반대했겠죠. 또 농민과 백성들 사이에 전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에서 탄압했다는 점이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은 서양의 학문으로 전래돼서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처음에 천주교는 서학으로 전래되었다가 나중에 점차 신앙으로 된 거에 비해서 동학은 우리의 것을 서학에 대항해서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새롭게 생긴 종교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오고 개념 나뭇잎을 꼭 좀 꼼꼼하고 자세하게 좀 적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내용은 빨간색으로 적어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통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네요.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